쭉쭉 오르는 수익률로 여러분의 투자를 재밌게 만들어드리는 주식오락관. 안녕하세요.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어제 걱정이 무색하게 오늘 양시장은 탄탄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1% 넘게 올라왔는데요. 양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다는 점이 오늘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미국에서 발표되는 이 비농업 고용 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잘 넘겼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다음 주장에 대해서 조금 더 탄탄하게 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대비책 저희 주식오락관에서 2시간 동안 세워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장에 대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주식오락관의 관전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이 삼성전자의 상승세에 많이 놀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오랜만에 장대 양봉을 그려내면서 4%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정말 부진한 1분기 실적으로 주가가 타격을 입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감산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주가는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감산이 호재로 작용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업황 개선 기대감이 왜 나오는 건지 일부에서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서 이 반도체 얘기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 주식오락관 1, 2부 통틀어서 반도체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멈칫멈칫하는가 싶더니 오늘은 또 보기 좋게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몰렸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오늘 SK하이닉스도 5%대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자꾸만 주도 섹터로 올라오고 또 업황도 개선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이미 발빠르게 상승 흐름을 탄 종목들은 내가 진입하기엔 늦은 것 같고 그렇다면 아직 안 오른 종목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주식오락관에서 필살기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내용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힌트를 드려보자면요. 1부에서는 반도체 섹터 내용을 살펴보면서 필살기 종목까지 만나본다면 2부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PCB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PCB라고 불리는 인쇄 회로 기판, 반도체 패킹 작업에서도 중요하게 쓰이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반도체와 관련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PCB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항상 반도체와 세트로 다니는 종목, 섹터가 있죠.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재료가 소멸되면서 주가가 뚝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지만 여전히 시장의 관심은 지대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부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개발을 지원한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국내 배터리 3사가 향후에 전고체 배터리 라인을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관련주들은 또다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안 오른 종목이 있기는 한 걸까 싶기는 하지만요. 전략을 세워볼 만한 종목이 있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전 포인트들 모두 다 짚어봤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얻게 되는 내용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더 알차게 담아가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노란톡 안에서 세세하게 전략을 장중에 공개를 해주시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다음 주 장부터는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시는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은 50분까지만 문이 열려 있습니다. 50분에 문 닫히기 전에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을 어디서든지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해서 채널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을 어디에서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부에서 함께 하시는 로드 전문가님의 능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나 많은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주셨는데요. 이렇게 뉴라고 딱지가 붙어있는 유니오는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죠. 놓치지 않고 공략을 해주셔서 수요일 방송 이후에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1%의 수익 종목으로 챙겨오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표에 필살기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필살기 종목이라고 써 있는 종목들은 방송에서 공개하는 종목들인데요.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공개하는 만큼 정말 꼼꼼하게 선별해서 가져오시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오늘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필살기 종목에 대한 내용 꼭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용은 방송을 통해서 듣더라도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점은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은 이렇게 하단에 QR코드를 방송 내내 띄워드릴 예정이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 사용하시는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그 링크 꾹 누르고 방송 끝나기 전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번 주의 흐름이 어땠는지 잘 정리를 해봐야 다음 주 흐름 예측도 해보고 또 대비책도 세워볼 수 있을 텐데요. 주식 오락관이 이번 주 정리도 또 다음 주 대비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 오락관 1부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드리는 노드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 2조 4천억을 매도를 치더니 오늘은 1조를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정말 이 선물 시장에서도 이 변동성이 엄청 큰데 오늘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 강한 매수세 들어오면서 정말 큰 상승이 나왔는데 갈팡질팡 방향성을 알 수 없는 정말 국내 증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더욱더 혼란스러우실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다음 주에도 수익을 내실 분들은 화면 하단에 보시는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면서 다음 주에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단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면 수요일 날 PMI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요일 날 국내 증시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 목요일 날 빠질 때 그 주체가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이 그렇게 빼고 오늘 또 외국인들이 그대로 들어 올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6%라는 그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오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감산에 삼성전자도 동참하겠다.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이제 감산에 동참하겠다. 이 얘기를 조금 이따가 다뤄보겠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양극재, 리튬. 도대체 이들의 끝은 어디인가? 정말 고점이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올라갑니다. 특히나 오늘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뭐 난리예요, 그냥. 코스모화학도 지금 7만 원을 넘어섰고요. 지금 이 리튬이 도대체 뭐길래, 양극재 뭐길래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요? 정말 이 끝은 어딘지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이 고점은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감히 들어갈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심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미국 3월 고용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은 오늘 일요일날 부활절 때문에 휴장이기 때문에 이 고용보고서가 아마 월요일날 국내 증시에 먼저 선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주도 굵직한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화요일날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있고요. 수요일날 미국 3월 CPI 있고 목요일날 미국 PPI가 있습니다. 자, 큰 지표이니만큼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겠죠. 그리고 금요일 날 또 실물 경제 지표 발표가 있는데 요번에 이거 주의할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물가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뭐야?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더 안 올리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물가가 내려갔는데 고용이 안 좋으면 이제 경기 침체로 가니까 연준이 어쩔 수 없이 금리 내리네? 이러면은 다시금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우려로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고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 동안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셔서 저와 함께 이 시장을 대응해 나가실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차트입니다. 지금 자 2,500선을 돌파를 하냐 못하냐 그리고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23년도 고점은 2,600선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2,500선을 좀 돌파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상당 부분이 2,550이냐 2,600이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어쨌든 1월 달부터 상승 나온 이후에 조정 이후에 다시 돌파 시도하고 있고 과연 다음 주에 2,500을 돌파할지 지켜보면 좋겠고요. 뭐 코스닥은 지금 뭐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 세계 코스닥이 진짜 증시 상승률 중에 1위를 기여할 만큼 많이 올랐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22년도에 제일 많이 빠진 게 국내 증시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빠졌다가 열심히 올라왔는데 과연 이게 지금 올렸던 주체 자체가 2차 전지, 리튬 이런 로봇 이런 것들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흐름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야 저와 함께 소통하면서 할 수 있고요. 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 방송에서 이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각각으로 변하는 증시이니만큼 그만큼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알아가시면 좋겠고요. 참여 방법은 MC 영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로드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딱 보면 언뜻 보면은 무심해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꼼꼼하게 시장 흐름을 항상 짚어주십니다. 어제는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하락을 했지만 오늘은 다시 또 상승을 했고 반도체주는 뭐 아시다시피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일제히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차 전지는 그중에서도 양극재, 리튬 관련주들이 이미 너무 올라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변수가 너무 많은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섣불리 예측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혼자서 매매를 하려다가 자꾸만 손실을 키워가기 십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본다면 손실은 줄이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전략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노란톡 안에서는 세세하게 전략을 장중에 다 주시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다음 주 장부터 전문가의 도움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용하시는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안에서는 시장 분석도 해주시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이 레이더에 포착되는 공략주까지도 다 공개를 해주십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이런 공략주까지 알뜰살뜰하게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님은 어떻게 수익을 내셨는지도 들어볼 차례인데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약 오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요? 남들은 시장이 자꾸 갈팡질팡하면서 손실만 자꾸 커지고 수익은 잘 못 내고 이러는 상황에서 전문가님은 계속 매주마다 매일마다 수익 종목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지금 수익률표에도 유니온도 또 이틀 사이에 벌써 수익 실현해서 가져오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도대체? 제 실력보다는 좀 운이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또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실까요? 이렇게 또 네. 멍석을 깔아드리면 자랑을 또 쑥스러워하셔요. 하지만 정말 수익 잘 내시는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수익 종목들 한번 다시 만나보고 오시죠. 네, 우선은 4월 달, 3월 달에 지금 219%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 제가 수요일 날 방송 나왔는데 원래 이 종목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유니온을 제가 월요일 날 매수를 했는데 어제 상한가 갔거든요.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다가 어떤 식으로 브리핑을 했냐면 미중 분쟁 이슈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여기 상한가 보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대부분의 종목들 보시면은 반도체 종목들이고 그리고 제가 간간히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공략해서 단타로 공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로 수익을 많이 냈고요. 지금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노란톡방에서 이런 식으로 10% 이상짜리들 종목들을 많이 내고요. 보유기간 자체도 얼마 되지 않고 최소한 뭐 5% 이상짜리들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수익을 제가 꾸준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던 오르던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되겠고요. 종목이 너무 많아서 뭐 이 다 설명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정말 수익이 나나 하시는 분들은 일단 들어오셔서 경험을 해보세요. 왜? 아니 수익이 나니까 수익이 난다고 하지 수익 안 났는데 수익 났다고 하겠습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이러한 걸 경험해보시고 4월달 같은 경우는 제가 2종목 수익 냈는데 뭐 2종목 가지고도 그냥 18% 수익을 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수익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함께 하실 분들 들어오시면 되겠고 PNT 같은 경우도 지금 6만 원 넘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PNT랑 유니온 같은 경우가 다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급등주들을 제가 미리 매수를 해놓고 뉴스 나오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매도할 수 있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실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참여 방법은 MC 영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이렇게 3월에도 그렇게 변동성이 심했던 장에서도 통합 수익률 200%를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도 이제 막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요. 4월에도 18%가 넘는 수익률 챙겨가고 있으십니다. 정말 표에 종목을 다 넣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종목으로 수익을 실현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많은 종목들 중에 필살기 종목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거뜬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필살기 종목을 가져가신다면 여러분도 두 자릿수의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필살기 종목들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은 노란톡 안에서만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안에 50분 전까지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섹터를 이제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되는지 들어볼 차례인데요. 전문가님, 네. 이제 이름을 바꾸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반도체 전문가로. 오늘은 이제 후공정이네요. 아, 네. 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후공정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후공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왜냐하면 물론 전공정도 중요한데 후공정이 패키징인데 그 패키징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 차세대 메모리 관련 그런 수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판을 다 만들어서 웨이퍼를 가공을 한 다음에 패키징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세 공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오. 것들 때문에 후공정 쪽이 오늘 좀 셌고 그리고 앞으로도 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후공정을 좀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후공정이 셌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주목을 받았으면 우리가 앞으로 더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럼 어떤 내용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4월 달에 봐야 될 섹터 이번에는 반도체 후공정인데요. 지금 이거를 잘 보시면 돼요. 오늘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감산 발표했는데 이거의 의미는 이겁니다. 자, 삼성전자에서 감산을 한다는 건 뭐냐면 생산량을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줄이냐면 그동안 많이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수요가 3, 4분기 때 수요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많이 만들어 놨는데 굳이 여기다가 이제 돈을 더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감산을 발표를 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장의 참여자들이 뭘 기대하는 거냐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기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22년도에 반도체 공급난 이슈가 있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공급난 이슈와 함께 수요도 많이 줄었는데 이제 3, 4분기부터 올해 3, 4분기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수요가 올라왔을 때 지금
굳이 많이 만들 필요 없다. 그럼 이때 공급을 받쳐줄 만큼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는 그동안 22년도에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실적들이 이미 작년에 그 어려운 업황이 반영됐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그럼 앞으로 이 업황이 개선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3, 4분기 때 그 이후에는 이제 앞으로 다른 것들에 집중해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게 삼성전자 생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1월 달에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실적이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 실적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고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이며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산 발표와 더불어서 어쨌든 요게 감산, 그럼 메모리 반도체에 감산을 한 걸 가지고 어디다가 돈을 쓸 건데 이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PNT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수익 실현한 종목이에요. 수익 실현했는데 지금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가 있었죠? 이유가 있었는데 삼자 배정 유상증자 이슈로 지금 목요일날 장중에 26% 급등이 나왔는데 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호재로 작용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의 목적 자체가 투자거든요. 투자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삼자 배정을 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를 받고 그 자금을 가지고서 뭔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러한 급등 나온 종목들 여기서 또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잘못 따라갔다가는 우리가 또 손실 볼 수 있기 때문에 눌려서 조정 보는 자리를 다시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재타점이라던가 후속 이런 것들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공개될 예정이고요. 자, 오늘 셀바스 AI가 장마감 이후에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는데 그 막간을 이용해 설명드리면 지금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주가가 6배가 올랐습니다. 6배가 올랐는데 원래 시총 1,000억짜리가 6,000억이 됐어요. 근데 6배가 올랐는데 유상증자가 뭐였냐면 주주 대상 유상증자예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뭐냐면 아니 주주들한테 그거를 전가를 해서 주가를 희석시킨다. 그래서 시간에 한가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삼자 배정 유상증자냐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게 달라요. 호재, 악재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야 되고 PNT 같은 경우가 시총이 거의 9천억이에요. 9천억짜리가 유상증자를 1,000억, 1,400억 하는데 셀바스 AI는 시총 자체가 원래 1,000억짜리가 주가 띄워놓고서 지금 유상증자를 780억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해야지 투자해서 손실을 안 보지. 셀바스 AI, 챗 GPT, 뭐 AI 더 간다고 해갖고 그 꼭대기에서 올라타면은 이런 식으로 두들겨 맞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감산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황 개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적혀 있지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면 앞으로 계속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3, 4분기가 23년도에 시장 판도를 바꿀 건데 그럼 이때 얼마나 반도체가 더 나아갈 것이며 얼마나 개선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저는 2분기부터 주가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말고 다른 쪽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라는 의도로 볼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 공장부터 그다음에 로봇 이런 미래 산업에 대한 집중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늘어난 수요에 대한 물량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22년도 반도체 공급난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그럼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오늘 끌어올린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봐야 되는 이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후공정, 전공정이 있는데 뭐 이런 공정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거니까 후공정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AI 반도체를 비롯한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니즈가 있어요. 근데 이 후공정이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웨이퍼라고 해서 반도체에서 제일 기본적인 게 웨이퍼입니다. 그 판때기가 있어요. 그 판에다가 이제 회로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패키징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건데 그 이 회로가 만들어지고 패키징하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저기 웨이퍼
제한된 웨이퍼 안에다가 반도체를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세 공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 반도체를 비롯해서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그런 니즈들이 후공정을 이끌고 있고, 전공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미세 장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반도체가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빨라져야 되고, 처리 속도가 빨라져야 되고, 그 좁은 공간에다가 진짜 세세하게 미세한 그런 반도체들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 이런 쪽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을 위한 준비. 역시나 이 로봇이랑 무인공장 같은 경우 2월 달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렇습니다. 그 메모리 반도체에 감산한 비용을 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는 거죠. 그럼 신규 사업, R&D 이런 쪽에다 쓰겠다라는 거죠. 이런 데 집중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서 3, 4월 달에 219% 가까운 수익을 반도체 종목으로 챙겼고요. 이러한 수익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필살기 종목은 뭐냐면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절단 장비 국산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SK 하이닉스랑 같이 공동해서 우리나라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미세화 기술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 유입, 그리고 AI 반도체 지금 한번 쉬어가고 있지만 저는 23년도를 이끌어줄 반도체의 핵심은 시스템 반도체고 결국에는 AI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미리 매수를 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종목 보시면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조정 받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장보다 강한데 조정 나왔다고 하더라도 겁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런 데서 잡았을 때 고점 뚫고 날아갈 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건전한 재무제표와 앞으로 수익성이 기대되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 최근에 좀 팔긴 했습니다만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세가 더 들어온다고 한다면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종목 알려드리고 타점 제시해 드리니까 노란톡방 오셔야겠죠. 참여 방법은 MC 영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도체 후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감산 발표가 있었죠. 이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는 굉장한 급등 시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생산을 줄인다는 게 왜 호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감산을 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찾아가면서 향후의 개선이,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시장 흐름도 분석을 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 뉴스를 찾아봤을 때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관련주 PNT는 전문가님이 이미 공략을 하셨던 종목입니다. 전문가님은 이렇게 선취매를 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전문가님처럼 움직여야지만 수익을 극대화해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표에 두 자릿수대의 수익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탄탄한 수익률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전문가님이 주시는 시그널 그대로 움직이셔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필살기 종목 이제 가져와 주셨죠. SK 하이닉스와 공동으로 후공정과 관련된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조정이 살짝 나왔는데 이제 올라갈 상승 동력이 충분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조정이 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아래로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하는 시기일까요? 네, 하방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는 종목들만 갑니다. 그래서 그렇죠. 원래 센 종목들이 지금 계속 센 시장이고 네. 그다음 종목 장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힘이 센 종목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저기서 더 무너진다고 했을 때 뭐 손절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고민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대응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해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역시나 당연히 하방이 열려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지만 요즘은 센 놈이 계속 가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만큼 올라갈 수 있는 힘도 그만큼 대단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전문가님의 전략으로 손실은 적게, 수익은 크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필살기 종목, 정확한 종목명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노란톡에서만 정확한 이름부터 가격 전략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50분 전까지 노란톡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아낌없이 주는 나무셔서 하나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섹터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왜? 정말 센 놈이 간다고 하셨는데 네. 센 놈들만 가져오셨나 봐요. 아, 오늘 진짜 강한 종목들만 가져왔습니다. 이 전문가님의 조곤조곤한 말투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조용조용 말씀하시지만 센 놈은 기가 막히게 공략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다음 내용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니켈 가져왔는데요. 일단 지금 뭐 니켈이 왜 중요한지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하이니켈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삼원계 배터리가 있는데 이 삼원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나라 셀 3사가 만드는 배터리가 삼원계 배터리입니다. 뭐냐면 NCA, NCM인데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망간을 사용하는 걸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중에 삼원계 배터리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뭐 NCMA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하이니켈은 뭐냐면 자, 보통은 이제 NCA잖아요. 니켈의 함량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니켈의 함량을 90% 이상을 올려서 배터리 성능을 더 극대화시켜가지고 고성능을 낼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하이니켈 배터리고요. 이게 지금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그 전기차 고급 브랜드 쪽으로 가는 배터리들이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에서 미국 공장도 짓는 거에 대해서 뉴스를 보셨을 텐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이니켈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한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필요한 리튬이라던가 니켈에 대한 공급 이슈가 나올 거라는 거죠. 물론 이미 양극재, 리튬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리튬 다음은 이제 니켈 아니냐. 왜? 하이니켈 배터리로 점점 갈아타고 있으니까. 삼원계 배터리 중에서도 하이니켈 배터리. 그러면 자, IRA 수혜 이 희소금속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게 리튬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산 광물이 대체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원래는 이제 중국산을 많이 쓰고 중국에서 사실 희귀금속들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니켈 관련해서 하이니켈 배터리와 더불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리튬 다음에는 이제 니켈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유니온을 상한가 달성을 했는데 이거 종목이 나갔던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4월 3일 월요일 날 어디서 매수를 했냐면요. 여기거든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매수했던 이유가 단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IRA 법안으로 인해서 미중 분쟁이 가속화될 수가 있다. 그러면 자, 미국에서 IRA 법안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였죠? 미국에서 생산해입니다. 그러면 중국을 배제를 하고 미국에서 생산해 이거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죠. 왜? 그동안 배터리 잘 팔아 먹었는데 바이든 이 나쁜 이러면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부들부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중 분쟁 관련 이슈가 나올 것이고 중국에서 뭔가 이슈가 나올 거다. 저는 그거를 예상을 하고 근데 공교롭게도 중국 히토류 자석 수출 통제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어제 상한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월요일 날 미리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수익 실현했고 어떻게 상한가 결국은 갔습니다. 어쨌든 상한가 가는 종목이 나왔다. 그럼 뭐예요? 일단 외부 이슈에 의해서 저는 단기 급등 가능성을 포착했고 그 다음에 공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여기서 멈출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이미 뉴스 나오고 오른 애들 따라가시다가 손실 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내려오면은 제가 알아서 또 공략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아니면 또 후속주가 궁금하다. 그러면 희귀금속이든 뭐든 간에
니켈 뭐든 상관없어. 나는 이런 후속주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드릴 거고요. 이 종목도 방송에서 공략하는 종목이 아니라 노란톡방에서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노란톡방을 입장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수익률 보시면은 자 3월, 4월 219% 수익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수익률이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거 싶기도 한데 두 자릿수가 많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번 주 상한가 가는 공략 종목도 나왔고요. PNT 같은 경우도 어제 급등이 26% 급등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이호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26,800원에 공략했는데 지금 이거 4만 원 넘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상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필살기 종목 넘어가면요. 자,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 니켈 관련주인데 일단 니켈 광산 지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다가스타르 암바토비 이름 좀 어려운데 어쨌든 니켈 광산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 결국에는 하이니켈 배터리 공급 확대로 인한 니켈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NCA, NCM 다 좋은데 결국엔 뭐예요? 이 니켈 함량을 90% 이상 올려가지고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어쨌든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니켈 함량이 높다고 해서 하이니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셀 3사가 만드는 배터리가 이건데 얘네 LG엔솔이랑 SDI랑 SK이노랑 다 이걸 만든다고요. 그러면 하이니켈이니까 당연히 니켈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미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 니켈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따라가도 좋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튬에서 수급이 빠져나오면 니켈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수혜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차트가 좀 무서운데 좀 지금 이미 이거 여기서 어떻게 저도 이런 거 해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맨날 뭐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종목도 도전합니다. 이런 거 잘해요. 그러니까 한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보시고 이런 거 어떻게 수익 냈는지 한번 기가 막히게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같은 경우는 썩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실적 모멘텀은 없어요. 사실 니켈 광산에 대한 그런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니켈이 주목받았을 때 시세를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막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수급 자체가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수급 들어오고 거래량 터지면서 시세 주면은 저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2차 말씀을 드릴게요. 2차 전지, 양극재, 리튬 여기가 센 거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급락이 언제 나와도 안 이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양극재 관련 코스모학부터 뭐 코스모 신소재, 그다음에 에코프로, LNF, 뭐 리튬 관련주 중에 강원에너지, 금양, 지앤원에너지 막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종목들이 지금 한두 달 사이에 보통 다 300%, 400%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50% 조정 받아도 안 이상하다고요.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언제 따라가요? 꼭 꼭대기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50% 조정받으면 이거 못 버텨요. 그러니까 손절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눌러놓고 또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공략을 해야지 항상 꼭대기에서 그렇게 매수를 하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걸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이 더 보시겠다 이런 건 말리지 않겠습니다. 왜?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 강한 섹터고 강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데 나는 조금 더 보겠다. 그거는 괜찮아요. 왜? 50% 빠져도 손실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꼭 왜 여기서 신규로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셀바사에 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항상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오셔야 되기 때문에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MC 영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니켈에 대한 내용부터 짚어봤습니다. 니켈의 함량을 높여서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는 게 바로 하이니켈 배터리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IRA의 수혜는 희소금속 가치 상승으로 리튬이 크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리튬이 가면 이제 니켈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해와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니온이 이미 엄청난 시세를 뽐냈습니다. 차트로 보면 이제는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할 종목일 것 같습니다. 이미 상한가를 기록을 한 종목인데 그래도 전문가님께서는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이었습니다.
수요일에 방송하시고 이틀 만에 방송에 돌아오셨지만 이 상한가 기록한 유니온이라는 종목으로 11%의 수익률을 챙겨주셨는데요. 이렇게 내가 혼자서는 진입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종목도 전문가님께서는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수익으로 챙겨다 주십니다. 이런 종목들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전략으로 같이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님이 이 종목 만약에 놓쳤다면 이 종목을 공략을 해보자라고 하시면서 필살기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니켈 광산 지분에 참여를 하는 기업인데요. 하이니켈 배터리 공급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이 니켈 수요 증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도 조금 무섭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거 맞나요? 무섭죠. 근데 그렇죠. 근데 변동성이 큰 게 시원하게 가요. 유니온도 오. 그랬거든요. 사실 원래 유니온 월요일 날 매수했는데 수요일 날 좀 빠졌었어요. 근데 결국에 저는 노란톡방에서 더 보자고 했고 상한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모멘텀이 있는 것들을 캐치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물론 변동성이 크겠지만 저는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 충분히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는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 대단한 아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심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을 더 짱짱하게 챙겨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두 번째 필살기 종목도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필살기 종목들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정확하게 종목명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명보다도 더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까지 확실하게 알려주시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꼭 전문가님의 전략으로 공략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문가님은 이렇게 종목을 선별하는 눈도 정말 선구안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시장을 바라보는 눈까지도 완벽하십니다. 2분기에는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전문가님께서 조금 예측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2분기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게 그러면 2분기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일단 저는 코스피 상단을 2,550에서 2,600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못 올라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되게 불안하고요. 채권 시장도 지금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진국 금융 불안, 이 리스크가 크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금융 불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매크로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상단은 일단 2,500에서 600 정도 저는 보고 있고요. 올라가더라도 저는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 참여자와 연준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물가를 잡을 거야.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뭐야. 야, 은행도 불안하고 이것도 다 불안한데 그럼 이제 고용 시장도 안 좋아? 그럼 이제 금리 내리지 않겠어? 근데 연준은 어제 블라드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 경기 아직 괜찮다. 고용시장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FOMC 다음 FOMC 때 5.25까지 가지 않겠냐. 그리고 올해 제가 봤을 때는 5.25% 사이에서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22년도에 농사가 거의 망했어요. 기업들이. 왜냐하면 삼성전자 보세요. 마이너스 97%예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솔직히 말하면 망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변동성 크고요. 그다음에 유동성 리스크. 은행, 파산. 이것 때문에 뱅크런까지. 그러니까 지금 외부의 이슈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저는 종목 장세가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 지금 양극재랑 리튬이 이러한 종목 장세 속에서 앞으로 수익성에 대한 부분, 수요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다음에 종목 장세에서 살아남는 섹터가 뭐고 그 종목이 뭐냐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서 공략을 해야 2분기에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증시가 저는 다시 한번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요게 일단 만약에 예상치를 상회를 할지 하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예상치를 상회한다 그러면요.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게 확정적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는 시장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 예상치를 하회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물가가 내려가더라도 경기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오히려 금리를 동결시키던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럼 결국엔 또 경기에 대한 이슈가 받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 하락 대비해서 저는 해지 매매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 ETF 중에 곱버스라고 아실 겁니다. 인버스 레버리지 2 상품인데요. 그거 이제 하방에 베팅을 하는 거죠. 국내 증시가 빠질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그러면 인버스 상품. 저는 그래서 인버스 상품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 2550에서 2600 상단 밴드에 두고 그럼 올려쳤다가 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빠질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럼 뭐예요? 주식 현물은 어떤 정도 수익권에서 정리를 하시고 현금을 보유해 두셨다가 그러면 시장이 빠질 거를 예상했을 때 인버스 상품을 우리가 공략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해지 매매 수단으로 지금 선물 거래를 확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정확하게 2조 원 선물 거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쳤어요. 그래서 완전 시장 빠졌다가 오늘 또 1조 원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에 지금 돈이 몰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외국인들의 놀이터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이 파생 상품으로 해지 매매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 외국인들이 도대체 현물을 왜 샀냐고요. 선물 매수 때려놓고 현물 사가지고 끌어올려서 수익 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외국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외국인들이 파생 상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시장이다.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말들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지 매매 수단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2조, 1조 이런 거래를 했던 이 선물이 뭐냐. 일단은 보통 일반적인 주식을 현물이라고 합니다. 현물. 그리고 선물은 앞으로 방향을 예측해서 미리 사는 건데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을 추종한 그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뭐 쌀거래 이런 거 말고요. 부동산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선물이라는 게 보통은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수익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임대 수익은 보통 고정적인 월세 수익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해가지고 부동산을 뭐 이렇게 올라야지만 수익이 나는. 예를 들면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건데 전세 5억 끼고 내가 5억 주고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은 이 5억은 어차피 나가야 되는 돈이고 여기서 플러스 5억의 시세 차익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선물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증시가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 그 다음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올라가면 그거에 대한 수익을 가지는 게 부동산 시세 차익 수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이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선물의 경우 공매도처럼 하방에 베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빠지면은 그냥 뭐 손쓸 도리가 없잖아요. 근데 선물의 경우는 공매도, 그러니까 공매도처럼 매도 포지션을 들어가서 시장이 빠졌을 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선물을 한마디로 쉽게 요약하면은 부동산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와 비슷하구나. 물론 부동산은 물건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이 되게 길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사실 물건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이 코스피 200이라던가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라던가 이런 지수 추종하는 것들이 상품화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뭐 한 번씩 올려드리는데 제가 이 3월 1일부터 실제로 운용한 계좌의 수익 내역입니다.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370만 원 정도 수익이고요.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910만 원 수익입니다. 총 합계 1,300만 원 실계좌예요. 진짜 증권사 본계좌를 가지고 저는 매매를 하고 있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직접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파생 상품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 어제 오늘 이렇게 외국인들의 그런 휩쓸리는 그런 날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 큰 시장에 대응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저와 함께 공부도 하시면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시장에 불확실성이 만연을 해 있는 만큼 종목별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도 올라갈 종목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매일같이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 매매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으시니까요. 현물과 선물 모두 다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QR코드 빠르게 스캔해서 노란톡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1부는 이렇게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저는 이어지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